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토요일 오전 10시 2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여태까지는 계속 내가 외국 사람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한국 사람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오랫동안 좀 다루다가 그 다음에 또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 사람을 다루려고 합니다. 외국에도 상당히 다뤄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잠시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몇 사람 다루다가 다시 외국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누구죠? 네, 참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도올 김용옥 교수잖아요. 그래서 도올 김용옥 교수 하면은 먼저 내가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 첫마디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유튜브를 진행하다가 김용옥 교수한테 신뢰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물론 김용옥 교수가 내가 하는 유튜브를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김용옥 교수 같은 유명한 분이 평범한 이승열이가 하는 유튜브를 알긴 하겠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본다고 하면은 좀 불쾌한 말을 하더라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지만원 박사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불쾌한 얘기를 해도요, 소송을 하는 게 비슷한 신분끼리 소송을 하는 것이지, 이 밑바닥 사람이 자기보다 워낙 밑바닥 사람이 불쾌한 얘기를 하면 그냥 쓱 모른 채 하고 지나치는 겁니다. 소송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도올 김용옥 교수 같은 분은 사회적으로 이미 유명인으로 이름이 난 사람이고, 이승열이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불쾌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도올 김용옥 교수님은 나를 걸어서 소송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철학 중에서도 동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대중의 속성이라는 것은 말이죠, 높은 차원의 것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매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고매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아주 저차원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속성이 바로 대중의 속성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도올 교수라고 하면은 아주 일반 대중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철학자라고 인식을 하기보다는 우선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저 사람이 불교의 스님이다. 도올 김용옥 교수 하면 불교의 스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도올 김용옥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이 주역을 강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나와가지고 칠판에다가 한문을 아주 그렇게 쓰면서 주역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스님이로구나. 이 주역을 불교에 관한 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머리만 삭발했다 하면 무조건 스님을 한다고 하죠. 근데 스님이라고도 안 해. 이 일반 대중들은 스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중이라고 하죠. 중. 저 사람이 중이로구만. 머리 삭발하고 나와가지고 대부분 이 스님들이 요즘에 불교 TV 방송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불교 TV 방송도 보십시오. 불교 TV 방송에서 스님들이 나와서 하는 법문 이런 거를 강의할 때 보십시오. 한문으로 칠판에 한글을 쓰면서 이 법문을 하는 스님이 별로 없습니다. 스님이라면 대부분 한문만 사용하죠. 한문을 쓰면서 이렇게 법문을 강의한단 말이죠. 근데 머리 삭발을 했지. 쓰는 것도 한글로 이렇게 쓰면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한문을 쓰면서 강의하지.
중이로구나. 영락없는 중이로구나. 그래서 이 김용옥 교수를 철학자 김용옥 교수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절에 중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구만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중의 속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대중의 속성이라고 내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이라는 학문은 말이죠. 우리가 일반 교과 과정에서는 철학이라는 학문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이 교과라는 것이 서양 학문 위주로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왜 서양 학문 위주로만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 또 현대라는 얘기가 나오면 또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코미디언들이 전부 모여서 살아. 코미디 공화국이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전번 시간에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웃겨요. 현대라고 하면 정주영의 회사. 현대인이라고 하면 저 사람은 정주영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라고만 이렇게 알아요. 참 배꼽을 줄 일이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머 감각이 탁월하다. 아마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 국민처럼 유머 감각이 탁월한 나라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라고 하면은 뭡니까? 현대 문화, 문명, 그 다음에 학문 이런 것이 전부 서양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라고 규정 짓는 문명, 문화, 학문 이런 것이 모두 서양에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부터 동양의 것은 구닥다리로 취급이 되고 예전에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거 그다음에 이렇게 전통이라는 개념으로 취급이 되고 현대라는 개념으로 취급이 되는 것은 전부 서양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장이 어디서 온, 넥타이 양복 정장이 어디서 온 겁니까? 서양 옷이잖아요. 지금 내가 이 블루 점퍼를 입고 있는데 이 점퍼라는 옷이 어디서 왔나요? 서양에서 온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청바지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서양에서 온 것이잖아요. 우리나라 옷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 옷은 어떤 옷이 우리나라 옷이었느냐? 돌 김용옥 교수처럼 이렇게 두루마기, 적삼 이런 것이 우리 고유의 옷이었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두루마기 적삼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서양이 세계를 제패했다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서양이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니까 지배했다고 하니까 땅 따먹기로 어느 나라를 침략해서 집어먹었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땅 따먹기 개념이 아니고 서양이 세계를 지배했다는 개념은 문화, 문명, 학문 이런 것으로 세계를 지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 학문도 서양 학문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느냐?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건 인문학 계통의 학문이니까 철학이라는 건 그래도 해당이 안 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주로 이과 계통의 학문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서양의 학문이라는 것은 실험, 그다음에 검증, 증명 이런 단계를 거쳐서 완성된 이론과 결과만을 학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동양은 그렇지 않았어요. 동양은 실험, 증명, 검증을 거쳐야만 학문으로 인정하는 그런 학문의 체계가 아니고 동양에서는 주로 이 경험,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학문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나 이 분석적이고 증명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단순히 경험이라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 가르치는 게 서양 학문 위주로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서양 학문이라는 것은 실험과 증명 검증을 통해서만이 그런 검증된 논리와 이런 것만을 학문으로 취급하는 그런 학문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학문은 서양 학문으로 위주를 한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 철학에 관한 교과를 만들어 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서부터는 이 철학 학문을 가르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고등학교 과정에 철학이라는 그 과목이 생겼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좌우지간에 고등학교 때까지 이 철학이라는 학문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서양 철학이든지 동양 철학이든지 똑같다 이거죠.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학문은 적어도 대학 과정에 올라가야 접할 수 있는 학문이다 그런 얘기죠. 이 고등학교에서도요. 철학에 관한 약간 이 냄새만을 맡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윤리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윤리라는 과목에 보면은 이 서양의 칸트니 헤겔이니 이런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도 공자니 장자니 공자가 주장한 인의 예지, 그 다음에 장자의 무슨 사상, 요게 아주 짤막하게 나옵니다. 윤리 시간에.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이 공자라든지 장자라든지 아니면 서양의 헤겔이나 칸트 이런 거 약간 냄새만 맡게 한다 뿐이죠. 그러니까 냄새만 맡게 할 뿐이지 그것 자체를 철학 학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지 우리나라 교육 그렇잖아요. 객관식이잖아요. 사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자의 사상이라는 건 뭐냐? 인의 예지 사상이다. 이렇게만 이제 윤리 시간에 냄새만 피우는 거죠.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학문은 말이죠. 이 철학이라는 학문은 학문 중에 학문입니다. 모든 학문의 이 기본이 되는 게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이 철학이라는 거는 인간의 사고력의 체계, 그 다음에 인간의 사상,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력을 그렇게 연구하고 인간의 사고력 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의 사고력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공학을 하든 법학을 하든 경영학을 하든 제일 그 학문의 어느 학문이든 간에 그 제일 밑바탕 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사고력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력을 연구하는 철학이야말로 모든 학문의 밑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말이죠. 내가 두서없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론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더라도 이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로 다 이제 꾸며볼까 합니다. 어느 누가 그랬다. 어느 그 연예인이 자기 자식을 해외 유학을 시켰대. 해외 유학을 시켰는데 기둥뿌리가 날아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 그 해외 유학 시키는 자식 학비 되느냐고 막 손이 떨리더라 이거야. 충격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손이 떨리더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대학원 과정이 올라가면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낯설고 물설은 이영만리 외국 땅에다가 내보내가지고 유학을 시키려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외국에 나가서 그 이영만리 땅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생활비 들지, 학비 들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이 그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자식을 해외 유학시키느냐고 기둥뿌리가 날아갈 뻔했다는 거야. 막 이 손이 떨리더라고요. 나중엔 이 자식 학비 되느라고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기둥뿌리가 날아갈 뻔할 때 광고 CF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해외 유학이라는 게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도올 김용옥 교수 보면 자, 일본에 가서 동경대학 다녔죠. 대만에 가서 대만 국립대학을 다녔다래요. 응? 거기다가 또 그 미국에 가서 하버드도 또 다녔어요. 하버드 대학원 과정을 또 다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상황, 외국에 나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외 취류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해외 생활비 플러스 학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는가. 응?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많은 학비와 생활비를 어디서 조달했는가 이것도 참 궁금해요. 근데 이 도올 김용옥 교수 부친이 산부인과 그 의사 노릇을 했다래요. 아무리 의사라고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 도올 교수 아버님이 산부인과 의사였다고 하는데 도올 교수님 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를 할 때는 우리나라가 출산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부인과 의사가 수입이 좋을 때예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저출산 시대가 아니거든. 아무리 아무리 수입이 좋다 하더라도 이 도올 김용옥 교수 형제들이 상당히 많거든. 형제들이 많은 대가족인데다가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장시간 오랜 세월을 해외에 체류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나는 이 서민층의 사람이라 돈이 없는 사람이라 뭘 이렇게 보면은 우선 돈 생각부터 합니다. 어이쿠, 야, 이걸 보니까 도올 교수가 자, 일본에 가서 동경대를 다녔지, 대만에 가서 대만 국립대를 다녔지, 응? 미국에 가서 또 하버드대를 다녔지 하면 도대체 이 외국 체류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가 이것이 제일 궁금한 거야. 제일 먼저 그것이 하더라니까. 어쨌든 간에 놀라운 일이죠. 잠깐만요. 어쨌든 놀라운 일이고, 이게 이제 만의 한용운 도올이 부른다 이 책인데, 이 책을 도올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근데 도올 교수님이 이 만의 여러분들 한용운 알잖아요. 스님 한용운, 만의 한용운인데 한용운 스님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평전 스타일의 책인데 내가 이 신문지를 끼워놓은 것은 요것을 읽다가 중간에서 페이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신문지를 끼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만해 같은 경우는 말이죠. 만해 스님의 대표작 중에서는 님의 침묵. 그것이 이제 님의 침묵을 내가 처음 접했던 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을 처음 그때 접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읍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 실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시가 실린다는 것은 말이죠. 그 시인의 유명도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 쓰는 사람은 많죠. 이 세상에 시를 쓰는 사람은 많다고 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배우는 국어 교과서에 시가 실린다는 것은 크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시가 어떤 시냐면은 조지훈의 승무, 그 다음에 한영운의 침묵 이런 시가 이육사의 청포도 익어가는 어디 먼 데서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이런 시가 있어요. 또 그런 게 교과서에 실렸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삭발에다가 이 김용옥 교수의 이것이 이제 특징인데, 삭발에다가 요즘 보기 드문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도올 교수가 이제 외국에서 오랜 외국 생활하면서 오랜 외국 생활하면서 이제 공부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고려대학 교수를 했거든요. 근데 고려대학에 이제 교수를 부임했는데, 그러니까 햇병아리 교수죠. 한복을 입고 출근하니까 교수들이 그러더라. 여기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선배 교수들이, 나이 많은 선배 교수들이, 쟤는 왜 이렇게 쟤는 거추장스러운 한복을 입고 다니느냐 이래가지고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보니까 그걸 보면 뭘 짐작할 수가 있겠느냐. 이 도올 교수님이 입던 두루마기는, 이 도올 교수님이 이렇게 두루마기를 애용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렇게 애용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젊었을 때서부터 이 두루마기를 애용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력과 사상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학문이다, 이런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문사철을 얘기를 하잖아요. 문사철이 인문학의 대표되는 학문입니다. 문학, 철학, 역사. 그러니까 문학, 철학, 역사 이 세 가지가 인문학을 대표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도올 김용옥 교수를 보면 말이죠. 철학뿐만이 아니고 여기 만해 한영운에 관해서도 도올 교수가 이제 이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걸 읽어보면은 하나의 이제 평전 스타일의 책인데, 읽어보면은 상당히 도올 교수가 아주 문학에도 상당히 조예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는 평전과 달리 이 도올 교수가 쓴 만해 한영운 이 책은 상당히 만해 한영운을 아주 디테일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라는 게 뭡니까? 학자라는 것은 이 논리에 뛰어난 사람들이죠. 논리를 형성하는데 뛰어난 사람들을 학자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서도 더욱이 철학자라고 하면, 이 철학자라든가 이 논리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의 학자라고 한다면 이 논리 구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양반은 철학뿐만이 아니고, 철학이 전공이니까 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철학 외에도 문학, 역사에도 상당히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저 양반이 뭐 철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인가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역사도 상당히 디테일한 세밀한 분까지 세밀한 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상당히 그 아주 문사철에 능하다. 이 사람은 철학자긴 하지만 철학 외에도 문학과 역사에도 능한 아주 전형적인 인문계통의 학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철학 강의를 이 사람은 말이죠. 이 사람의 공로라는 거는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그 교육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혀 그 철학이라는 학문을 접할 수가 없다. 윤리라는 그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 잠깐 철학의 냄새만 풍길 뿐이다. 그래가지고 냄새만 그 윤리라는 과목에서 냄새만 풍길 뿐이고 본격적인 철학을 공부하려면은 대학이나 대학원 높은 과정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인들은 이 철학이라는 데 대해서 특히 이 동양 철학은 더하죠. 철학이라는 데서 전혀 모르는 거야. 문외한인 거야. 그렇게 일반인들은 철학이라는 것에 관해서 전혀 문외한인데 이 양반이 그 유튜브나 온라인을 통해서 뭐 중용 강의, 대학, 도노,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이 주역까지 이렇게 이 동양의 금잡탑 같은 동양의 사상들을 그런 데서 많이 강의를 했다고죠.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은 거의 전혀 모르던 이렇게 동양의 사상들을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전파를 시켰다. 이것이 가장 큰 공의라고 할 수가 있죠. 대중들에게 이 목매한 대중들에게 많은 그 동양 사상을 전파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이 크나큰 공로다. 근데 이분은 그 칠판에다 이 한문을 쓴 거 있잖아요. 한학 실력도 엄청나죠. 한학 실력도 엄청난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노자를 강의했거든. 노자를 강의할 때 이 양반을 그 비판하는 비판 세력들이 나타났던 게 누구냐 하면은 웃기는 남자 뭐 노자를 웃긴 남자라고 해가지고 이경숙이라는 여자가 뭐 이 도올 교수님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경숙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었냐면은 그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전공한 여자가 아니고 그냥 서당 교육만 받았던 그런 여자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이경숙이라는 여자가 노자를 웃긴 남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올 교수의 노자 강의를 반박했던 그런 책을 쓴 여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당 교육만을 받았던 여자니까 이 도올 교수가 이 강의한 노자를 반박하는 게 뭐냐면은 이경숙이라는 여자는 한자 그 문자에만 집착해서 지겨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응? 그러나 이 도올 교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도올 교수는 한문적인 한학 실력 플러스에다가 철학 이론까지 배가시켰다 이거죠. 거기다가 동양 철학뿐만이 아니고 서양 철학 그리고 문사철이 또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경숙이라는 여자는 단순히 한문을 지겨가는 그런 그 수준에서 반박을 한 것이고, 이 도올 교수님은 그런 한문 글자 지겨가는 차원을 넘어서 서양의 철학과 동양의 철학 사상을 비교 검토하고 모든 이런 동양 철학의 이 주석이 달리는 그런 것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것까지 인용을 하고 아우르면서 직역이 아닌 의역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경숙이라는 여자는 이건 잽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이경숙이라는 여자가
첫 번째 돈 노자를 웃긴 남자라 돌이라고 해가지고 쓴 첫 번째 책은 뭐 그래도 많이 팔렸는데 많이 팔리다 보니까 또 두 번째를 또 냈다는 거야. 두 번째 시리즈를 냈는데 그건 아주 폭망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돌 교수는 그냥 한문을 그냥 직역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모든 철학사라든가 모든 철학사상을 동서양을 아울러서 모든 철학사상을 동원하면서 입체적으로 그거를 의역을 한다 이거죠. 이 도올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은 동서고금, 동양구와 서양, 옛것과 지금것 다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스펙터클한 시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죠. 종합적으로.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그 남극에 가면은 커다란 빙하가 있잖아요. 그 커다란 빙하가 있는데 수면 위에 드러난 빙하라는 것은 물속에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잠긴 부분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이 도올 교수님이 강의하는 그런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 옛것과 지금 동서고금을 막론한 총 스펙타클한 그런 지식이 동원되는 거예요. 화려한 지식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역이 아닌 의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경숙이라는 여자 같은 건 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게 이제 또 나오는데 중요한 걸 또 놓쳤습니다. 이 사람 호가 뭐죠? 도올. 이제 도올이 이 호다 그죠? 근데 그 도올이라는 호는 다른 사람이 지어준 호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호를 지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셀프로 붙였다 그래요. 그럼 왜 도올이라는 호를 만들어서 붙였느냐? 도올이 뭡니까? 돌이라는 거야. 이 딱딱한 바위 돌이라는 거야. 뭐가 돌이냐? 자기 머리가 돌이라는 거지. 자기가 머리가 그렇게 나빴다는 겁니다. 아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강의를 하다가 틈틈이 자기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할 시간이 있는데 그걸 들어보면은 고려대 생물학과도요. 뭐 어떻게 그때 생물학과가 운 좋게 생물학과가 뭐 미달이었었는지 어쨌는지 그랬었나 봐요. 하여튼 뭐 운 좋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턱걸이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고려대학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그리고 서울대를 쳐서는 서울대도 이제 여러 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자기가 이 머리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버드 대학원을 나옴으로써 그런 머리에 대한 콤플렉스를 씻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젊음은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음은 불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젊음이 좋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젊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60대나 70대가 좋은 황금기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60대나 70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100세가 넘도록 지금 장수하고 있는 그 연세대 교수를 지냈던 김 무슨 교수인데, 지금 내가 여기에 이제 집중하느냐고 떠오르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양반이 있어요. 그 양반이 지금 102살인지 103살인지 그렇게 됐는데, 그 양반이 그래요.
인생의 황금기는 60대, 70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인생의 황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젊음은 불행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젊을 때는요, 이 콤플렉스가 많습니다. 콤플렉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젊을 때는 말이죠. 자,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 공부에 대한 콤플렉스, 직업에 대한 콤플렉스. 이 주변에서 자꾸 이 콤플렉스가 많이 콤플렉스를 갖게끔 주변에서 과도한 그 욕구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머리가 나빠서 서울대를 못 가.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만 보면 그러거든요. 야, 너는 뭐 서울대를 왜 못 갔니? 서울대 네 뭐 머리가 그렇게 아둔하냐? 너 왜 서울대, 아무개는 서울대 들어갔다 뒀구만. 너는 왜 서울대를 못 갔니? 이러면서 자꾸 하는 게 다 그게 화살로 꽂히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콤플렉스로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 직장을 잡아도, 야, 너하고 공부를 같이 했던 아무개는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어느 서울지검에 검사로 발령받아 나갔다더라. 근데 넌 그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주변에서 화살을 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상처로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콤플렉스화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젊은 날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 20, 30대 젊은 시절이 참 불행했어요. 이 콤플렉스도 많고. 그러나 60대나 70대가 되면요, 얼굴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속된 말로 낯짝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웬만큼 화살을 쏴대도 견디는 내성도 생기고, 그리고 60대나 70대 정도가 되면요, 너 왜 그렇게 남은 너하고 같이 공부한 애는 서울대를 들어갔다는데 너는 왜 서울대를 못 가느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고 아무개는 뭐 어디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어느 지검에 너 저 검사로 발령받아 나갔다는, 넌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60대나 70대가 되면 이미 직장에서도 다 은퇴하는 나이니까 70대가 되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나 처지가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 콤플렉스를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내놓고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그래요. 젊은 시절이라는 게 참 불행한 시절이다. 정신적으로나 뭐나 많은 주위에서 자꾸 화살을 쏘아대고, 과도한 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불행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도올 교수도 자기가 자기 머리다가 도올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도올 그런 거 했는데, 예전에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가 늦게 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는 코를 질질 흘리면서 지질이 공부를 못했어. 아니 근데 국민학교 다닐 때 그렇게 지질이 공부를 못하던 애가 대학 과정에서는 좋은 대학을 들어갔거든. 야, 저게 어떻게 뭐 천지개벽할 일인가, 저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 이 국민학교 시절은 공부를 잘했던 애인데 대학 과정에 가서는 아주 뭐 형편없이 죽을 쓰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늦게 트이는 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울 김영국 교수도 원래는 머리가 도울이라고 했으니까 머리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늦게 머리가 트이는 그런 스타일이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요,
공부의 신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의 신. 그래가지고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면 서울의 그 유명한 그 학원에서 인기 강사로 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타 강사라고 하죠. 그렇게 학원가에서 스타 강사로 이름 날리는 사람들은요, 한번 그 강단했을 때면 그 스타 강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강의를 들으려고 수많은 입시생들이 그냥 그 넓은 강당을 꽉 메웁니다. 그러니까 그 학원이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난 학원에는 이름난 스타 강사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 스타 강사가 엄청난 그 수입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 강사가 그 강의하는 걸 내가 유튜브에 나와서 강의하는 걸 내가 이렇게 궁금해서 들여다봤는데, 그걸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격언 있잖아요.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 지름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만 그 틀린 격언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학문에도 지름길이 있습니다. 공부의 신이 그거를 가르쳐 준다니까,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머리가 좋아도 이 지름길을 못 찾아내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거고, 지름길을 찾아내는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스타 강사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공부의 신이라고 자처하는 스타 강사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 강의하는 것을 내가 본 뭘 느꼈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야,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공부의 신이라는 사람을 개인 가정교사로 이렇게 들여가지고 독선생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나도 서울대 딱지를 붙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문에는 분명히 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가 좋아도 지름길을 못 찾아내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웬만큼 나빠도 지름길을 찾아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머리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공부를 못할 수가 있는 거고, 머리가 웬만큼 나쁜 사람도 공부를 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지름길을 못 찾아내는 사람은 공부를 못한 거고, 머리가 웬만큼 나빠도 이 지름길을 찾아내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스타 강사로 이름 날리는 사람들이 공부의 신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요 지름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름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 재미난 또 얘기, 지금 43분 경고했잖아요. 원래는 40분 이상은 안 하거든.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그때 내가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영어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운 게 This is a pen. A pen, this is a pen이야. 이것은 펜이다. 이것은 하나의 펜이다. 이 펜은 나의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치거든. 그게 이제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거를 달달달 이런 거야. 그때 선생이 누구였어? 그때 우리를 가르치던 선생이 누구였었냐면, 고려대 법대를 이제 다니다가 이제 군대에 와가지고 군인이 나와서 가르쳐서, 군인이 이제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을 입고 나와 가르쳤었다니까. 고려대 법대를 다니다가 나온 사람이 영어를 가르쳤거든. 근데 그 선생이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은 무조건 외래, 무조건. 영어책을 아주 달달달달 외라는 거야. 그거를 외지 못하는 사람은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잖아. 도시락을 안 줘, 뺏어가지고. 그걸 외는 사람만이 도시락을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외느냐고 정말 피눈물 나게 외는 거야. 자다가 잠꼬대를 할 정도로 외는 거야. This is a pen, a pen, this is a pen을 외는 거야. 응? 근데
강남의 스타 강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외우지 말라. 그게 미련한 짓이다. 이런 얘기예요. 외우지 말라. 에? 아니, 잠꼬대할 정도로, this is a pen, a pen, this is a pen, 잠꼬대할 정도로 그렇게 외우면은 얼마나 괴롭느냐. 공부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싫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령을. 절대 외우지 말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달달달 외우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고려대 법대를 나왔던 그 선생도 고려대 법대를 나왔던 그 선생이 가르치는 그 방법이 미련한 방법이었어. 그래도 어떻게 그 선생이 그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공부를 시켰는데도 어떻게 자기는 그래도 고려대 법대를 다녔어.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스타 강사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미련하게 외우지 말라. 달달달 외우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연상작용을 해라. 연상작용. 여러분, 그 연상작용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연상작용을 해라. 금요일이 프라이드 어떻게 되죠? 영어 단어로. 영어 단어도 무조건 외우지 말라. 연상작용을 해라. 프라이드? 금요일이 프라이드 어떻게 나가죠? 금이 있으니까,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프라이드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금요일은 프라이드 어쩐다. 이렇게 연상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성업교육을 좀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성업학교에서는 부기를 가르칩니다. 부기를 가르치는 부기도 내가 잠깐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부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이 부기를 보면 이 대차대조표가 나옵니다.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차변과 대변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차변이고 어느 쪽이 대변이냐 이게 헷갈리는 수가 많아요. 그 선생님 그 나를 가르치던 선생님의 참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화장실에 가면은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면 어느 쪽으로 대변을 닦아? 오른쪽으로 닦지? 예. 오른쪽으로 대변을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른쪽이 대변이야. 왼쪽이 차변이야. 이렇게 연상작용을 하는 거예요. 연상작용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외우는 그런 사람은 공부를 못한다. 연상작용을 하라는 겁니다. 연상.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 이렇게 연상작용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지 정말 부잣집에서 어린 시절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저런 사람을 내가 가정교사로 앉혀놓고 공부를 했다면은 나도 서울대 딱지를 붙였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내가 했잖아요. 분명히 학문에는 왕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도울이라고 했지만은 아마도 그 초창기에는 그 공부하는 요령을 터득하지 못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도울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공부하는 이렇게 지름길을 터득하고 이래서 공부를 잘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늦게 머리가 트이는 사람이 있고 늦게 이 공부에 대한 재미를 터득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 그래서 이 도울 교수가 그런 늦게 터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그래서 계속 여태까지 외국 사람들을 다루다가 모처럼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또 다루는데 그래서 김용옥 교수를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해봤습니다.
지금 5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나무 위키를 본격적으로 리딩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